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단독 속보 국민 여러분 박상학 대표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박상학 대표가 6.25를 준해서 남침을 한 북한에게 그것을 알리는 심정으로 대북전단 50만 장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들과 기타 다른 이 공권력 기관에서 박상학 대표를 에게 안 좋은 이 소식들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박상학 대표와 직접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박상학 대표가 어떤 상황인지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박상학 대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박상학 대표님. 박상학입니다. 네, 박상학 대표님 오늘 있었던 일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한 일주일 전부터 뭐 국정원 이런 이제 경찰청 이런 데서 경찰들 엄청나게 나와서 한 20명 정도 나와서 그 집주의를 싸고 온 동네 사람들이 알고 쪽팔려 살겠냐, 이게. 내가 여기 산다는 걸 더 알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내 전단을 보냈죠. 전단 보내고 나서 오늘 갑자기 그 JTBC에 박모 기자라는 사람이 막 따라오면서 우리 집 아파트 밑에서부터 따라오면서 묻는 거예요. 네. 네? 그래, 난 당신하고 인터뷰 하자는 적도 없고 부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알고 왔느냐. 네. 이거 개인 비밀 이제 보호법에도 어긋되고 주거 침입죄 아니냐. 네. 그래서 내가 엄청 항의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내가 또 일이 끝나고 밤에 10시 가까이 돼서 이제 금방 집에 갔는데 우리 신변보호 경찰들하고 난 계속 같이 다니자. 집에 올라갔는데 아니 이 밤에 우리 집 앞에 SBS 기자가 SBS 그 카메라를 들고 너희씨 남자 서희 여자 한 명이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지. 경찰들이 신변 보호 차원에서 이제 그 같이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경찰 병력이 지금 박상학 대표 집 주변에 이제 그 다 배치해 놓고 한 20명 정도 있지요. 자, 그런데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오전에는 JTBC가 왔고 저녁 야밤에는 지금 SBS가 어떻게 박상학 대표의 집소를 알았는지 집에 직접 대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내가 집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도 깜짝 놀랐지. 그래, 너네 누구냐?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아파트에 올라오라면 지금 다 아파트 비밀번호 배소도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아파트에서 사는 분 아니면 들어 못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4명씩이나 우리 집 앞에 문을 두드리고 이거는 도둑놈이 아니면 난 깜짝 놀란 게 뭔가 이거 기자로 위장한 북한 테러 공작원인 줄도 알았어요. 내가 놀래서.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 내가 당신네 누구냐 하니까 말 안 해. 뭐 때문에 얘기하니까 또 말 안 해. 왜 남이 이제 문 앞에서 이렇게 촬영기를 들고 날리냐. SBS인데 SBS 맞느냐 이것도 말 안 해. 그런데 엄청 거기서 이제 난리치고 했거든요. 너네 북한에서 보내온 테러 간첩이 아니냐. 네. 조선중앙TV 기자가 혹시 아니냐? 네. 그러면 너네 명함이라든가 기자증을 내놔라. 끝내 안 내놔? 아니, 그런데 그 SBS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SBS라고 촬영기에 써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 SBS를 가장하고 이제 간첩들도 올 수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4명씩 나왔으니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씩 우리 집 앞을 지키고 우리 아파트를 지키고 있는 경찰들이 그거를 막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어제는 통일부에서 2번씩 나왔습니다. 무슨 고문 받아가라고. 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박상학 대표님, 자, 하나하나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경찰들이 30명이 집 주변에서 뭐 경호한다고 또 박상학 대표 감시한다고 있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기자들이 그렇게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현관문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으며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으며 그 기자들이 집 앞에서 대기했을 때 박상학 대표는 북한 간첩들인 줄 알았겠다. 그건 저도 10분 이해하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에 11년 살았는데. 그런데 그 기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박상학 대표의 집을 알고 그 아파트 집 앞에까지 대기하고 있었을까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현관을 통과해서 5층까지 올라왔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경비원들도 있고 경비원들 더 지나서 경찰 20-30명이 둘러치고 있는데 경찰들은 뭘 했는가 하는 거죠. 경찰들이 그게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 사생활 보호법에 따라서. 당연히 막아야지. 지금 북한에서 무슨 테러 특공대를 들여보낸다는데 우리 경찰도 보고 물어봤지. 왜 이렇게 갑자기 경찰들이 나오냐 하니까 나는 의심했지. 내 대북 전단을 막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경찰들은 그게 아니다. 북한에서 테러 특공대를 들여보내겠다. 나를 무조건 죽이겠다고. 그래서 경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너희 씨나 기자들이 이 밤에 우리 집 문 앞까지 쳐들어왔는데 그것도 못 막는데 야, 이 정부하고 경찰하고 통일부가 짜고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나의 집 주소를 알려주게 해서 북한 테러단을 이제 불러들이는 거지. 바로 박상현의 집이 여기다. 이 정권과 통일부와 경찰과 청와대가. 자, 그러면 불안해서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까 이거? 자, 그러면 만약에 SBS나 JTBC가 박상학 대표의 아파트 외관이라든지 그 사는 그 근처 찍었다면 그것이 만약 방송이 된다면 북한의 테러리스트들은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 아니고 우리 아파트 몇몇 동이라는 것도 찍고 우리 문 앞에 앉아서 우리 문에 몇 토라는 것도 써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다 찍었다 이거죠. 그까지 다 찍은 거죠. SBS가. 자, 박상학 대표님. SBS가 우리 대한민국의 SBS입니까? 조선중앙 방송입니까 이게? 자, 제가 정성산 TV에서 이제 자유북한 방송의 워딩을 담아서 지금 북한에서 박상학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특공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공공연하게 박상학 대표에 대한 가해를 가하겠다고 북한이 강연자라에서 대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경찰들이 보호해줘도 부족할 판에 경찰들이 20-30명이 있는 마당에 기자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박상학 대표 집에 와서 박상학 대표의 집 아파트 동과 문까지 놓고 하면서 호수 다 놓고 하면서 야, 이거 심각한데. 자, 그러면 그 담당 경찰들, 그러니까 경호하는 담당 경찰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너네 나를 이렇게 이제 신병 경호라는 거냐 아니면 특별 감시라는 거냐. 그러지 않으면 북한의 테러로부터 어떻게 이제 이 정부에서 이제 내가 김정은 정권이 시다바리로 변한 이 정권이 눈에 갇히니까 그래 박상학이를 죽음으로 유도하는 거냐 내가 따져 물었거든요. 그런데 박상학 대표님, 지금 현재 초대도 이야기했지만 국정원, 경찰, 통일부 총동원돼서 지금 박상학 대표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죠. 당연하죠. 지금 박상학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이 마당에 일단은 50만 장은 북한으로 날려보냈지 않습니까? 네, 예. 앞으로 날려보낼 건가요, 또? 제가 많아서 살아서 숨 쉰다면은 대북전단은 계속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그게 우리 대북전단이 가려면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인간이 살아서 움직여야 그 대북전단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네. 박상학 대표는 겉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고 또 앞으로는 김정은, 김여정의 특공대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고 또 뒤로는 공권력들의 이 터치를 받고 있고 앞뒤 좌우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기자들로부터 발가 벗겨지고 있고 네. 거기다가 또 박상학 대표를 지금 노리고 고발한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이 좌파 매체들인데, 좌파 세력들인데. 좌파 매체 통일부지요. 자, 격적 분재하는 것들하고. 박상학 대표 지금 그 생명의 담당 경찰들까지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그 생명의 위협이 없겠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에 살면서 안하경이 독침을 찌르려고 했고 김영수가 총으로 쏘려고 했던 것보다도 10배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건 왜? 이 정권이 지금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정권에서 이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시입니까? 10시에 내가 무슨 큰 이제
그 판결을 해서 큰 범죄자도 아닌데 네. SBS가 어떻게 이 밤에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서 그 SBS는 무슨 특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사생활 보호권도 있고 또 주거 침입권도 그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건데 온갖 그 이제 법을 다 위반하고 그 법을 위반한 그런 범죄적인 기자들인데다가 앞길을 터주는 경찰을 어떻게 믿고 네. 내가 대한민국에서 숨 쉴 수 있냐고 이게. 자, 그러니까 박상학 대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북한의 특공대나 특수부대 난파 간첩들 같은 경우는 뭐 신분 위조하는 거야 뭐 껌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SBS 사증이라든지 SBS 로고가 새겨진 카메라를 들고 와서 경찰들한테 자 우리 SBS에서 왔다 그러면 간첩일지라도 쉽게 들어와서 수도 있었겠네요. 따지고 보면. 더 가가 있는 건 뭐냐면 그래 우리 경찰들도 그럼 SBS에 쓰면 그럼 명함이 있겠는데 확인해서 내놓으라니까 안 내놔 끝내. 그런데 더 이제 희한한 일은 뭔가 그 경찰이 그냥 돌려보내. 야. 나 신변 보호하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기자 인터뷰 할 때는 보통 기자 이제 외신 기자들 꼭 명함을 받아내거든. 당연하죠. 그런데 이 SBS 이 밤에 와가지고 나를 생명 위협하는 SBS 기자들은 SBS 기자인지 조선중앙 TV 뭐 기자들인지 모르겠는데 나를 보호한다는 경찰이 끝내 명함을 받질 않아. 아니 근데 내가 인터뷰할 때는 아니 잠깐만요. 그 담당 지금 이 박상학 대표 신변 경호를 해주는 경찰인데 그 사람들의 신원도 확인 안 하고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냥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러다가 내가 열받아 당해가지고 당신이 나를 보호하는 경찰이 맞느냐? 우리 집에 이제 주거 침입했는데 너희시나 그게 진짜 SBS인지 아니면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살인 테러단인지 끝내 왜 확인 안 하고 당신이 경찰이 나를 신변 보호하는 경찰인데 보냈느냐? 우리 신변 보호하는 경찰 보고도 항의했거든. 자, 지금 1월째인데 이제 앞으로 대북 전단을 더 보내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박상학 대표 진짜 이게 큰 문제네요. 내가 객관적으로만 봐도 이제 누가 박상학 대표를 보호해 줄 것이며 내가 그래서 며칠 전에 생방송으로 박상학을 지키는 모임을 하나 창단을 하긴 해놨지만 어쨌든 박상학 대표 지금 잠이라도 제대로 자겠습니까? 이러다가 박상학 대표 갑자기 의문사 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참 이게 자유를 찾아서 좀 보다 나은 경제적 삶을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잘못 온 것 같아요. 네. 자, 앞으로 이제 지금 경찰은 경찰대로 수수방관하고 있고 지금 박상학 대표 집 주소가 온 언론에 다 이제 퍼진 건데 SBS에서도 알고 JTBC에서도 알고 하니까 그 정도 됐으면 박상학 대표 주소는 그냥 언론에다 뿌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우리 집이 문 앞까지 이 밤 10시에 자, 그리고 찾아왔으니까. 박상학 대표의 그 일거소 일투족은 경찰들이 계속 감시 및 하고 있을 테고. 그래서 내가 더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금방 윤상현 의원하고 전화해서요. 네. 더는 안 되겠다. 그래 국회 정론관에서 좀 이제 내가 국민 앞에 호소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하라고 하니까 좀 이제 일정을 잡아달라고 이제 금방 전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회견문을 써가지고 공식 이걸 다 까발키려고요. 아니 무슨 민주국가니까 아니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지. 그 까발키는 건 까발키는 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미국에 있는 그 마영애 대표께서 트럼프 대통령께 박상학 대표 살려달라고 미 국무부 가서 호소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박상학 대표 여기 한국에 있으면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미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모르죠. 미국이라는 게 내 그렇다 해서 김정은이 무슨 테러 위협이라든가 그런 게 두려워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의 여기에서 이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이 이제 아바타가 된 시다발이 된 문재인 정권과도 싸울 것이고요. 나는 이제 두려워가지고 지금 내가 겁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박상학 대표님, 제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으로 피신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다가 섀도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보호 프로그램을 미국에 공식 요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미국 대사관에 해리슨 대사라든가 미국 정부에 공식 내리지 가서 좀 신변보호 미국 쪽에서 해줄 수 없느냐고 네. 조금 이제 요청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도저히 믿고 내가 여기 숨 쉴 수 없거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박상학 대표와 함께 지금 박상학 대표가 처한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들고 일어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러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상학 대표의 그 절규는 결코 겁먹어서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와 김정은 정권 나가서는 이 정부의 공권력이 박상학 대표를 향한 일종의 억압이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박상학 대표님, 정동산TV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인사해 주십시오. 정말 내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 대한민국 3만 번 이상 되는 선진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그마한 진실과 사실을 말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커다란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습니다. 도둑이 경비원의 목두샘을 잡고 도둑이야 하고요. 살인 강도가 경찰을 지금 고소하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여기가 평양인지 서울인지 헷갈립니다. 아마 점점 평양과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불안하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베네수엘라나 북한 같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것인데, 너무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이 아바타 정권이 이제는 우리 국민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이제 정권으로 이제 몰락한 게 국민으로서 너무 통탄합니다. 네, 박상학 대표님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고 박상학 대표님 어쨌든 용기 내십시오. 네, 예. 네, 지금까지 박상학 대표와 단독 속보로 박상학 대표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박상학 대표의 소식은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과 후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네, 감사합니다.